안녕하세요, 땡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요즘엔 AI가 못하는 게 없죠. 성형 상담까지 해준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AI한테 제 얼굴을 찍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1번으로 나온 게 피부가 칙칙하니 색조를 개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뼈를 때리는 게 여름에 막 햇빛 쫙 쐬고 사실 피부톤이 좀 칙칙해져 있고 기미도 살짝 진해진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갑자기 신뢰도가 급상승하더라고요. 그리고 턱선의 윤곽, 피하 지방의 분포를 개선하라고 울세라 등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이 녀석 똑똑한데라는 생각이 딱 들던데요. 이중턱은 제가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부위인데 위고비 하는 걸 살짝 게을리하면서 살짝 좀 많이 먹어가지고 살짝 늘고 울세라도 이제 할 때가 돼가지고 이중턱이 좀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진단이었어요. 나를 교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에게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밑 지방에 경계는 있는데 이게 작아서 재배치를 잘못하면 꺼져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고랑 부위를 필러로 좀 채우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주머니가 좀 더 커지고 나서 하고 그때 재배치를 하더라도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크서클은 색깔도 좀 이제 착색도 있는 편이고 해서 저 같은 눈에 눈밑질을 하면 오히려 좀 퀭해 보일 수 있어서 당장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류를 하나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눈에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을 제거하고 상안검이랑 눈매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돌출이긴 하지만 눈두덩이의 폭이 좁아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보면 지방이 많은 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부는 조금 얇은 편에 속해서 지방이 많지는 않은데 AI는 아직 이런 입체적인 면을 못 보고 지방 제거, 상안검, 눈매 교정을 추천해서 거기에서도 신뢰도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입체적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에다가 사진을 박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걸 고려한다 해도 아직 AI는 얼굴의 입체적인 구조를 좀 고려를 해서 수술 후에 결과 예측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은 얘는 좀 어려운 듯 합니다. 또 눈 뜨는 힘이 제가 나쁘진 않은 편인데 저는 이게 쌍꺼풀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이 쌍꺼풀처럼 보이는 그런 사기 같은 쌍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쌍꺼풀, 이 주름의 기준으로 위에도 처져 있지만 아래도 약간 처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안검하수로 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부가 좀 덮이거나 몽고주름이 심해서 눈동자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에 눈 뜨는 힘이 좋은 경우도 많아요. 이걸 보통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객님들도 이 가성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이 제가 안검하수가 있어서 눈매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착각하고 오세요. 근데 라인을 싹 잡아보면 안쪽에서 눈은 잘 뜨는데 처짐이나 연부 조직이 많아서 졸린 눈처럼 보이는 거라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대면 상담을 이길 수 없다 아직은. 그리고 AI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코끝이 두꺼워 보이니 코끝을 줄이세요. 이제 견적 좀 그만 내줘도 될 것 같은데 막 되게 많이 내주더라고요. 제 코끝이 뭉툭한 건 맞거든요. 근데 두껍진 않아요. 코끝이 두꺼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안쪽에 연골이나 연부 조직을 줄여버리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처럼 작고 낮고 조직이 약간 없는 코는 죽어있는 연골을 최대한 살리고 연골 이식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이 코끝 연골의 입체감을 살리는 식으로 해야 좀 입체적인 코가 되고 오똑해 보이지, 조직을 제거하거나 코끝을 줄이면 오히려 찝히거나 흉이 잡히는 그런 모양이 변형되는 코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아직 AI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AI는 단순히 이제 형태를 보고 보완해야 할 것들을 평면적으로 본다면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피부 두께, 연부 조직 탄성, 그리고 골격, 그리고 원하는 바까지 함께 고려를 하니까 아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AI가 하는 상담이랑 실제 의사의 상담은 뭐가 다를까요? 이제 AI한테 사진을 줬는데 팔자주름이 깊으니 필러를 추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대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상담할 때는 팔자주름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안면에 볼륨이 많아서 진짜 처졌거나, 두 번째, 이 팔자 삼각존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로 꺼졌거나, 세 번째, 보통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는 이 주름이 되게 깊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시술이나 수술도 다르고 이제 약간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팔자주름에 필러를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형적인 대답은 줄 수 있는데 얼굴을 분석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거는 아직은 제가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아직 AI는 현상에 대한 전후관계 분석이나 why, 왜 그렇게 보이는가를 해석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얼굴형이 넓어 보이니 보톡스로 턱선을 줄이세요. 이제 그만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턱 라인이 그렇게 더 작아지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V라인이 될 수 있는 뼈 구조도 아니고 약간 좀 둥근 얼굴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려 보이는데 도움도 된다고 생각하고 인상도 부드럽다고 생각을 해서예요. 근데 V라인을 위해서 턱보톡스를 권유하는 걸 보면 요놈이 아직 표준을 정해놓고 나를 보정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질병은 사실 기준이 쫙쫙쫙 있잖아요. 한 끗 차이가 있는 미용이나 성형 영역에서는 얘네가 어디까지 발전해서 통할지가 사실 저도 궁금해집니다. 재미로 해본 AI 성형 상담이었지만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랑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고, 아직은 얼굴은 숫자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행간을 읽는 감정을 좀 넣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야, 다음에 견적낼 땐 좀 살살 말해주길 바래. 닥터유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